한 술자리에 나타난 남성이 누군가에게 강하게 항의합니다. 뭐 하시는데?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지난해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의 저녁 술자리 도중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TV조선이 확인한 영상을 보면 뒤늦게 합류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고개를 잘 가누지 못하는 한 여성 비서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의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게 해당 비서관과 상황을 목격한 다른 비서관들의 주장입니다. 그때 손님들이 좀 많았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경찰이 직접 여기 식당 안까지 들어왔던 거예요? 이 비서관은 그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한거불능 상태였다며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이 지나 고소를 결심하게 된 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오다 용기를 내게 됐다며 철저한 보호 조치를 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저 집을 압니다. 저기가 아주 맛있는 족발집인데요. 저기는 다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원판으로 이렇게 이 테이블이 다 되어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리고 등을 기댈 수도 없습니다. 의자가.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나가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근데 음식은 아주 맛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 장소에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먼저 술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장경태 의원이 나중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합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합류한 그 상황에서 그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게 저 고소의 요지인데요. 그러면서 TV조선에서 이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가지고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사진을 지금 보니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장경태 의원이 뒷모습이 보이고요. 이 왼쪽에 여성분이 이제 보이죠? 이러니까 마치 장경태 의원이 이 왼쪽 팔로 뭔가 한 것처럼 지금 막 보여요. 그런데 모자이크를 벗겨내고 원래 사진을 한번 봤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 팔을 오히려 장경태 의원의 어깨에 두르고 있는 것은 그 여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진을 이상하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마치 장경태 의원이 어떤 여성을 성추행한 것처럼 그렇게 사진을 일부러 흘린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의심이 사실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옷도 똑같죠? 이렇게. 이게 그 테이블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이거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여성 2명하고 장경태 의원하고 아까 그 좀 전에 요 모자이크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 모자이크 사진은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장경태 의원 앞에 있는 그 여성의 머리만 보이는 그분은 지금 안 보여요. 이 모자이크를 한번 보면은. 그런데 이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까 그 사진으로만 보면 마치 장경태 의원이 뭔가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동영상에서 찍힌 거는 요게 좀 결정적이었어요.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여성 보좌관 고소인의 남자친구라고 하는 분이 아마 장경태 의원의 목덜미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피해자 A씨의 남자친구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게 뒷멱살을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게 TV조선 캡처한 그런 화면인데, 이제 근데 이걸 보시면, 잘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장경태 의원 얼굴을 보세요. 지금 장경태 의원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장경태 의원은 내가 봤을 때 벌써 이미 맛이 갔어. 그래가지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건 내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 장경태 의원의 뒷멱살을 잡으면서 마치 장경태의 성추행에 대해서 이 남성분이 따지는 듯한 사진이 이렇게 찍혔는데, 실제 이 모습을 보면 이 장경태 의원은 지금 뭔지도 모르고 술 취해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앉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몰라요. 장경태 의원이 뭐 누구 이렇게 만지고 뭐 건드리고 이거는 우리는 지금 몰라요. 왜냐면 그 동영상 원본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만 캡처해가지고 지금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좀 뭔가 좀 이상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좀 보세요. 여기 장경태 민주당이라고 써있죠. 저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아,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노영희 변호사인데요. 네. 지금 노영희 TV 하고 있어요. 잠깐 말씀 가능할까? 변호사님, 네. 네, 저희 영친이들한테 인사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영예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경태 의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사실 이 장경태 의원의 이 동영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좀 가서 좀 여쭤보려고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사진을 사실은 봤는데 처음에 TV조선에서 캡처해서 모자이크 한 사진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걸 다 벗겨내고 원래 원본으로 보이는 사진하고 다 비교해서 봤더니 장경태 의원은 술 취해갖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꾸벅꾸벅 앉아있고 오히려 그 여성분의 팔이 의원님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실까요, 혹시? 뭐, 저도 약간 졸린 상황이긴 했는데요. 네. 근데 어찌됐건 제가 그 대반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변호사분들하고 네. 해당 증거는 다 확보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사실관계들을 제가 밝혀야 될 예정이라 그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 해당 상황까지도 다. 아, 상황까지도? 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히려 제가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아. 아니, 어느 비서관이 다른 당 재선 의원의 몸에 손을 댑니까? 뭐 사실 그런 사람이 저희 보좌진도 그런 그렇죠. 사람이 없어요. 네네. 없어요. 근데 그래서 네. 근데 저 고소인의 그 남자친구라고 불리우는 그 의원님 뒷목을 잡은 저 분은 내 여자친구에게 추행을 하니까 내가 화를 내면서 목을 잡은 것이다, 뒷목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상황이 없었고요. 아. 그 당시 말도 지금 대화도 뭐 보도된 데에 따르면 내 여자친구한테 뭐해가 아니라 내 여자친구랑 뭐해.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었고 네네. 그분이 만취 상태에서 와서 폭력을 행사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을 거고요. 네. 아마 내일쯤이면 깜짝 놀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증거는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요. 근데 혹시 이 고소가 저는 좀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혹시 그 전에 이분들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뭔가 나 고소하겠다라든가 항의받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일상적인 즐거운 자리였다. 네. 라는 연락을 받은 적 있지. 바로 그 다음날. 네.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저는 오히려 보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고소 사실도. 그럼 이 자리는 왜 가신 거예요? 작년에? 원래 가기로 몇 번 간다 했었는데 잠깐이라도 와달라 해서 네. 원래 사회에 있을 때 국회 들어오기 전부터 알던 후배인데요. 네. 간다 말만 하고 안 갔어서 그러면 한번 잠깐 갈게 이러면서 이동 중에 갔던 자리였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그 남친이 동대문구에 일하거나 네. 도찰을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러면 그 남자친구랑 약간 조금 뭔가 그 영상이 CCTV가 아니고 그 네. 남자친구가 와서 뒤에서 몰래 찍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의원님을 좀 몰아세우려고 한 거라는 소리일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차차 이제 수사를 내일 이쯤이나 또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그 의원님께서 이거 좀 명백한 무고다, 책임 묻겠다 하시면서 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이 고소한 혹은 그 관련되는 남성분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쪽 사람은 아닌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름만 알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 분들이라서 따로 확인할 필요 없고요. 네. 지금 동대문구청장도 국힘 소속이고 네. 또 그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원래 국민의힘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 기자회견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마치 저희 방 의원실 비서관인 양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보좌관들 혹은 비서관들은 다른 당 의원실에 있는 사람들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는 아무런 뭐 위계 관계가 없죠. 아, 혹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서 의원님하고 얘기를 같은 방식으로 혹은 같은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제가 사람도 있나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곧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알겠습니다. 소식을 알겠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사실 의원님은 지금 미혼이시고, 지금 이제 오로지 이 의정 활동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건 어떤 관심도 없는 약간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사실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뭐 좀 잘 좀 살아보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일이 많네요. 그럼 일이 왜- 많이 생기네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나 좀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장경태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작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저는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일단 뭐 여기 이 자리에서 뭔가 판단하거나 이러자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민주당 네. 분들 나오셨으니까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지시를 했고요. 그 사건 진상조사 지시를 했고 지금은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라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알래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상조사 중에 있고 그 보도와 사진에서 봤을 때는 저도 사실 좀 놀랬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이렇게 모자이크가 제거된 사진을 보니까 이건 또 다른 또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사실 일이 성 예, 관련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게 맞고 뭐 틀리고 이런 걸 좀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초반에 나왔던 그 사진과 영상과는 그 모자이크를 제거하고 나면 조금 확실히 느낌이 다른 해석이 가능한 느낌은 다르다. 느낌은 좀 다르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초반에 나왔던 모자이크는 그 장경태 의원의 뒷모습과 손만 나와 있었거든요. 이렇게 뒷모습만. 그렇죠. 그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예. 근데 그게 제거되니까 여성분도 같이 나오고 앞에까지 나오는 거 보면 저렇게 예, 되는 지금 사진으로 상황인지 나가고 있죠.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모르겠 저희가 저게 맞다 틀리다는 말씀 못 드립니다. 예, 예. 근데 모자이크 전후가 좀 느낌은 확실히 다르다. 예.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TV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동일한 영상을 두 차례 보도하면서 첫 보도에는 고소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을 모자이크로 숨겼고 다시 보도하면서 제 팔이 마치 고소인 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확대 왜곡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특히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요. 정치 공방이라기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세현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진상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 조사에서 성역 없이 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예. 계속적으로 뭐 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제명을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 성폭력 그 피해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2차 피해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것을 정치적으로 정쟁화하고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전혀 지금 밝혀진 바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도 말씀드린 대로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경태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사건이 그런 성추행 의혹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또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저도 이 부분을 오히려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또 과거에 이런 좀 폭력적인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또 고소인 분이 뭐 상담을 받으셨다는 내용도 아마도 그 남자친구와의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하는데 이 부분 또한 저는 또 사실이 아닌지 맞는지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이 나오고 나서 얘기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자꾸 프레임을 좀 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얼마 전에 이제 그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무슨 어떤 당을 뭐 어떤 뭐 부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프레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드러났을 때,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사실이 아니라 또 무고했을 때는 어떻게 또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그 방어권, 또 피해를 받았다고 하시는 또 고소인의 권리,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좀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무고라든지 폭행, 뭐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일단 고소를 통해서 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 장경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수사나 그 외에 이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좀 명확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저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뭔가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는 힘들 것 같고, 오늘 일단 장경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렸습니다. 예, 일단 장경태 의원이 기자회견과 백불에서 뭐 본인이 이제 증거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언론도 이제는 더 이상 MSG를 이렇게 쳐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지금은 맞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무슨 추측성 보도라던가 뭐가 이렇다고 저렇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 자극적인 MSG는 좀 자중을 하고 사건의 진상이 어떻게 규명되는지만 살펴보고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렇죠,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예. 지금 특히 보수 언론 측에서는 굉장히 좀 흥행 위주, 조회수 위주의 방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네, 안타까워요. 특히 이제 기존의 언론사들도 마찬가지고, 또 출연하는 그 패널들이 개인 방송에서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옳지 않다고 보고, 수사와 그 조사 과정이 이렇게 조용하게 그리고 또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부분을 기다리고 나서 결과가 나온 뒤에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이 100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 영상 자세히 보시면 여성이 이제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잡아당기는 물리력 때문에 장경태 의원이 왼쪽으로 2번 정도 기우는 장면이 보이는데, 더 느리게 자세히 보면은 기우는 순간에 그 여성의 왼손이 장경태 의원 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아, 여성의 손이 장경태 의원 쪽으로. 네. 근데 자세히 안 보면 이 손이 장경태 의원 손이 내려가는지 여성의 손이 내려가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확대해서 보면 각도를 보면 왼손이 내려가는 장면이 보여요. 아, 그 장면을 직접 확대해서 천천히 돌려보셨습니까? 네, 기본이에요. 변호사라면 장면들을 여러 각도에서 확대도 하고 느리게도 해보고 해야 되는 건데, 여성의 손이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장면이 만약에 성추행 장면이었다고 한다면, 저쪽에서는 이제 피해자 쪽에서는 만류하기 위해서 내가 손을 내려가지고 뭔가 장경태 의원의 왼쪽 손을 내가 제지하려고 했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시선이 보시면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장경태 의원도 다소 술이 취한 상태인 걸로 보여요. 시선이 이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여성 쪽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휘청휘청 하거든요. 오른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그리고 이 팔꿈치를 자세히 보시면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도 고정을 하려고 했었나 보군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손이 뭔가 움직이고 있었다면은 팔꿈치 자체가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쪽 옷깃이나 이쪽에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이. 손은 그냥 축 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늘어져 있는 손을 이제 왼쪽에 계신 이제 피해자로 주장하시는 분의 손이 이렇게 이쪽으로 하여간 팔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잡아당기면서. 근데 이거는 성추행을 만류한다는 장면으로 단정할 수 당연히 없는 거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당기면서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이럴 수 있죠. 근데 왜 일이 여기까지 이렇게 커지냐면은, 저 장면을 녹화한 사람이 이제 남자친구라고 주장하시는 분 아닙니까? 일단은 그 지점에서요.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음식점에 있던 CCTV도 아닙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촬영을 한 영상인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촬영자가 저 여성분의 남자친구라는 거잖아요. 일단 그 지점이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저 상황에 카메라를 들이대서 촬영을 할까. 그러니까요. 약간 이제 저는 그냥 일반적인 의심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성추행 사실을 어떻게 딱 알고 찍었어? 그럼 이상해요. 그런데 저거는 성추행 장면을 찍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여자친구가 남자 뭐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다른 남자와 나란히 딱 앉아서 딱 붙어가지고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어깨동무를 하고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남자친구들이 시각이 무슨 관계야 도대체, 좀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내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가 돼요. 그 남성의 음성이 들어가죠. 네, 음성이 내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여자친구랑입니다. 예. 여자친구한테 뭐 하냐가 아니고 네. 여자친구랑 뭐 하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랑이라는 말은 내 여자친구와 당신이 둘이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뭔가 붙어 있고 스킨십 있고 하니까 어깨동무를 하고 있잖아요.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럴 수도 있지. 뭐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어보지. 그 사람은 흥분하고. 예. 근데 장면이 또 악마의 편집인 것이 이 말이요. 내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라는 그 말이 장경태 의원이 뒷덜미를 잡혀가지고 끌려 나올 때 그 말을 들은 것처럼 보도가 됐어요. TV조선 영상을 보면. 네네. 그게 아니에요. 예.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영상의 시작이 뭐예요? 이 남성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항의를 하니까 남자 한 분과 여자 한 분이 만류를 합니다. 그때 나온 얘기예요. 내 여자친구가 뭐 하시냐고. 그러면 장경태 의원은 어디 갔을까? 네. 그대로 앉아 있어요, 거기에. 예. 정말 순간적으로 지나가거든요. 그 자리 그대로 앉아 있고 피해자로 지금 되어 있는 그 여성분 자리는 공석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앉아 있는 장경태 의원한테 내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라고 소리 지는 장면에 그 오디오를 떼서 장경태 의원이 목덜미를 잡히는 그 장면에 넣은 거예요, 음성을. 편집이 들어갔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끌려 나오면서 마치 그런 추궁을 당한 것처럼 악마의 편집을 한 거예요. 예. 그럼 장경태 의원은 그러면 왜 그때 뭐 문제 제기를 안 했느냐? 아니 현직 의원 입장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뭐 야인시대 김도환도 아니고 싸워요? 그건 아니지. 그렇죠.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나온 맞습니다. 거예요. 일단 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작년 10월이라고 하죠. 작년 10월입니다.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안 그래도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장경태 의원의 목소리를 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습니다. 준비된 대로 바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대화 내용은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왔는지, 안전한지, 진단서 떼었는지 등을 포함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야겠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 뭐 주먹질을 행사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장경태 의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맥락을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같은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니 지금 데이트 폭력하고 이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물타기 하고 있는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도 모든 게 조심스러우니까 맥락을 다 이야기 못해서 그런데 저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갑자기 왜 폭력을 행사하냐고요. 왜 폭언을 하고 왜 흥분을 하냐고. 그 맥락이 없잖아요. 지금 장경태 의원의 말이.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맥락인 거예요. 다른 남자랑 뭐 하냐. 다른 남자친구에게 자기 여자친구가 어깨동무를 하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흥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내 여자친구랑 뭐 하냐고 당신. 예. 너 누구야? 네네. 뭔데 네가 내 여자친구랑 그러고 있어? 이 흥분이 시작됐다는 맥락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저 말은. 네네. 근데 저거를 말리면서 영상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다가왔던 남성분이 나가서 얘기하자는 말의 이야기를 순간적으로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영상이 딱 잘리고 그 다음에 장경태 의원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맥락이 다 생략돼 있다고요. 예. 이런 거 그러니까 풀 버전이 나와야 돼요. 저때 자꾸 두문두문 잘라가지고 더 악의적인 건 뭐예요? 지금 장경태 의원의 저 기자회견 이후에 TV조선에서 후속 보도를 하면서 반박 보도를 냈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예요? 음성이 있다. 예. 피해자 음성이 있다. 그 피해자 음성이 그 영상에 담겨 있는 그 음성이요. 본인 음성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TV조선의 반박 보도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 여성분이 그 현장에서 발언한 것 아니겠느냐. 네. 그 부분이 뭐였죠? 그 여성분이 얘기한 발언이? 아니 거길 왜? 아니 거길 왜? 그 발언. 거기를 왜? 예. 예. 그 영상을 갖고 TV조선에서 이거 그 여성분의 음성이 맞고 했다라는 것까지 얘기하니까 네. 보는 시청자들은 그럼 현장에서 그 착각할 발언이 수 있는 거죠. 나온 건가? 지금요 이게 실제 착각이 보수 유튜버도 있잖아요. 예. 봐봐 이거 빼박이네 끝났네 난리 났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엄밀히 봐야 되는 게 지금 그 음성하고 그 장면하고 싱크가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여성이 장경태 의원을 잡아당길 때 아니 거기를 왜 라고 얘기한 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음성을 떼가지고 다른 데도 붙이잖아요. 네네네. TV조선이.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휴대전화로 촬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스튜디오에 이렇게 마이크를 차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저기 멀리 있어도 내가 얘기한 게 아주 명료하게 잡힙니다. 근데 카메라로 멀리서 잡았는데 그 여성분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아니 거기를 왜? 라고 녹음된 것처럼 나와요. 있을 수가 없어요. 휴대전화 마이크로 저 붐비는 오픈된 장소에서 멀리서 찍었는데 여성분 음성만 깨끗하게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맥락에서의 그 자리에서 내가 뭐 그 여성분 목소리가 아닌데 조작됐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다른 상황에서의 녹음이 저 장면에 입혀졌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 하나만으로 성범죄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제가 하나가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그날 다음 날에 출근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분이 장경태 의원의 말에 따르면 그리고 그게 데이트 폭력 때문이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는데 TV조선에서 또 반박 보도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피해자 입장이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피해자 입장이 뭐냐면 단순히 남녀 연인 관계에 싸울 수 있는 정도의 다툼은 있었다 그날. 그러니까 그 촬영을 한 남자친구와 저 여성분 간에 다툼이 있었다. 그 이후에 전날 이후에 다툼은 있었지만 폭력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연인들 사이에 있었던 단순한 다툼은 있었고 그 출근을 못한 거는 데이트 폭력 때문이 아니라 술을 많이 마셔서 못 간 것이다. 라는 입장이 있다고 TV조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 그 여성분의 입장이 아니라 남자의 입장이에요. 남자친구의 입장일 것이다. 남자친구의 입장이에요. 내가 데이트 폭력 한 적 없어. 출근 안 한 거? 그거 본인이 술 마셔서 그런 거지 나하고 상관없어.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남자분 이야기와 여자분 이야기를 TV조선이 섞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장경태 의원이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일단 장경태 의원의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날 당일날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 3명, 남자 2명, 총 5명이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여성분의 남자친구가 나타나서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했고 본인은 자리를 황급하게 떴다. 이후에 그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만약에 경찰 출동이 본인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성추행 때문이었다면 저는 그때 당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겠느냐가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 나온 내용이었고요. 오늘 장경태 의원의 발언도 이렇습니다. 통화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112 신고가 됐을 때 최초 수사 대상은 장경태 본인이 절대 아니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 사건과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의무 출석 대상인데 그게 전혀 아니었고 최초 진술이 경찰에서 어떤 게 나왔는지가 중요한 상태인데 본인은 확실히 아니었다라면서 이제 이 사건과 본인은 좀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날 참석했던 말씀드린 대로 여자 3명, 남자 2명, 총 5명이 같은 뭐 이제 그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단톡방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대화들이 야 실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말렸겠지. 이 이야기는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장경태 의원의 입장은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경하게 무고죄로 본인은 고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무고를 왜 하냐? 일기 비서관이 어떻게 재선 의원을 무고로 고소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사건을 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저 여성분이 무고의 당사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 그렇죠. 원래 무고는 허위로 고소하는 걸 무고라고 하니까 고소인 명의는 피해자인 여성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무고로 고소하려면 그 여성분을 고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소의 동기, 내가 장경태 의원을 지금 고소하게 된 동기에는 꼭 그 사람만의 의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의 의사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생각해 보세요. 저런 장면을 발견한 남자친구가 그날 만약에 저녁에 통상적인 연인들끼리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왜 싸웠겠어요? 무슨 관계냐 너 도대체. 그런 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날 저녁에. 그렇다면 그때 뭔가 해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관계 아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근데 안 믿는다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네가 그 장면까지 봤는데 스킨십 하는 것까지 봤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믿냐고. 아무 관계 아니라는 거. 이렇게 추궁할 수도 있죠. 연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그러면 네가 하는 말은 네가 뭐 강제로 추행당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추궁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단언하는 거 아니에요. 사례를 바탕으로. 이런 사례들이 있고 저의 사례들도 있어요. 제가 맡은 사건들 중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핵심은 두 번째 핵심은 관계자들 있잖아요.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앞에도 여성분이 있고 오른쪽에도 남성분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동석자가 있습니다. 동석자가 저 현장 자체에 있었어요. 앉아 있는 사람이. 네네. 근데 저는 키가 두 분의 표정이나 행동과 그 뉘앙스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모자이크가 돼 있으니까 표정이 안 보여요. 행동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 분에게 저는 주목해요. 예, 오른쪽에 있는 남성분. 네. 네, 남성분의 그 인터뷰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동석자 인터뷰 비슷한 거를. 그러니까 뭐 했냐? 난 잘 모른다 상황을. 휴대전화도 받고 뭐 왔다 갔다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저 아까 영상에서 기울어질 때 잡아당길 때 영상을 보면 옆에 있는 남성분이 나오고 자리에 앉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모자이크가 돼 있지만 순간적으로 남성분의 손가락이 보입니다. 모자이크 되지 않은 손가락이 요 위치에 있어요. 핸드폰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팔짱 끼고 있는 상태에서 앞을 보고 있어요. 명백하게 그 상황을 알고 목격한 겁니다. 저 사람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고인 조사를 받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 CCTV 이제 모자이크 안 된 걸 보겠죠. 경찰은. 네네. 그러면 당신이 이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면 본인은 이렇게 한 상태로 요 상황 시선이 그쪽으로 가 있는데 왜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았죠? 라는 것이 조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키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 쪽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서 동석자 조사를 조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소인 조사는 아직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CCTV도 좀 확보를 해보려고 했더니 사건이 발생한 지 좀 시간이 오래돼서 CCTV 확보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총평하자면 TV조선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편집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법적으로 봤을 때 장경태 의원이 조금 뭐랄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지시나요? 아니 이제 뭐 법적인 결과를 기다려야 되겠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정치인의 운명을 수사기관에다가 다 맡기는 꼴이 또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점이지만 과거와는 달리 검사가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뭐 검사는 겨우 해봤자 보안 수사하고 이런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경찰 손에 사건이 다 맡겨진 거나 다름이 없는데 지금 체증된 증거들이 많고 그 당시 이후에 문자 메시지나 여러 가지 정황들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핸드폰으로 찍은 풀 영상. 그 영상을 경찰이 확보를 하겠죠?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저 영상은 경찰이 준 게 아니라 저 남성분이 찍으신 남성분이 TV조선에 직접 준 걸로 보입니다. 근데 TV조선이 그 영상을 저렇게 잘린 걸 받았는지 그냥 연결돼 있는 핸드폰 영상을 받았는지 이거는 TV조선이 그래도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풀버전 가지고 있다면 오해의 여지가 있다. 제 말이 오늘 제가 방송한 이야기들이 만약에 잘못되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지금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풀버전을 공개해야 돼요. 모자이크한 전제로. 개인정보 유출 안 되는 전제로 어떤 맥락에서 오디오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게끔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TV조선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